제155조 제1항 조서의 적을 사항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변론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 소유 취하와 자백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6조 조서에는 서면, 사진, 그 밖에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 기록에 붙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 제157조 조서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그에게 읽어주거나 보여줘야 한다. 제158조 변론 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9조 제1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로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녹음 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제3항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 테이프 또는 속기록으로 조서의 기재를 대신한 경우에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때에는 녹음 테이프나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양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녹음 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녹음 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폐기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60조 법원, 수명법관 또는 스탁판사의 신문 또는 신문과 증거조사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1조 제1항 신청, 그 밖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제2항 말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의 앞에서 해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은 신청 또는 진술의 취지에 따라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뒤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162조 제1항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 기록의 열람, 복사,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 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누구든지 권리 구제, 학술 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 사무관 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 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 기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항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 시 당의 소송 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열람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당의 소송 관계인의 범위 및 동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4항 소송 기록을 열람, 복사한 사람은 열람 복사에 의해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해야 된다. 제5항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해서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항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163조 제1항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 기록 중 비밀이 적혀있는 부분의 열람, 복사, 재판서 조서 중 비밀이 적혀있는 부분의 정본, 등본, 초본의 교부, 이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제1호 소송 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제2호 소송 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이 적혀있는 때 제2항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제3항 소송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5항 제3항의 취소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163조의 2,
제1항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에 포함하며 소액사건 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3항 법원 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제4항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한 법원 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항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 대한 제162조 4항, 5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제6항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64조 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제164조의 2 제1항 법원은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 절차, 증거조사, 화해 등을 포함한다. 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64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 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3항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 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제4항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해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4조의 3 제1항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64조의 2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제164조의 2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164조의 4 제1항 법원은 제164조의 2 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 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야 한다. 제2항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전문심리위원회 지정에 관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64조의 5 제1항 전문심리위원에게 제41조부터 45조까지 및 47조를 준용한다. 제2항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당의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4조의 6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164조의 2 제2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제164조의 7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4조의 8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5조 제1항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신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제2항 첫 변론 기일 또는 첫 변론 준비 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 제166조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다.
제167조 제1항 기일은 기일 통지서 또는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 제2항 법원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제재,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168조 소송 관계인이 일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적은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기일 통지서 또는 출석 요구서를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제169조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된다. 제170조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제171조 기간을 정하는 재판이 시작되는 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 제172조 제1항 법원은 법정 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느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법원은 불변 기간에 대해 주석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과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항 재판장, 수명 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느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173조 제1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게을리한 소송 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해서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기간에 대해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